안녕하세요. 你好，你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 How do you do? Hello. 你好，大家好。大家好， 저는 삿포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방송은 삿포로시 시민문화국가 공익재단 법인 삿포로시 예술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 행정정보나 이벤트 정보, 지역 뉴스, 개인 방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이렇게 11월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벌써 올해도 2개월이 남았어요. 네, 여러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너무 정신없이 최근에는 일이 많아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11월이 되었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세븐틴, Rock With You. 네, 세븐틴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Rock With You이죠. 네. 학생 중에 세븐틴 팬이 있어서요. 네, 알게 됐는데 세븐틴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신곡이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고 네, 언제 나오는지 몰랐는데 이제 학생이 알려줬어요. 네. 1시에 나온다고. 네, 금요일 1시였죠. 네. 1시에 나온다고 알려줘서 네, 듣게 되었는데 노래 좋네요. 네. 굉장히 신나는 세븐틴의 Rock With You 들어봤습니다. 네, 지난 이제 11월 4일이 한국에서는 한글 점자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네, 한글 점자의 날은요, 1926년 11월 4일, 네,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를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자라는 것을 이제 많이 신경을 안 쓰는데요. 이제 유심히 보시면 지하철이나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데 이제 점자가 다 붙어 있어요. 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고는 하는데 아직 저는 점자를 읽을 줄 몰라서 그냥 만져보면서 이제 규칙을 지금 조금 찾고 있는 네, 그런 단계인데요. 아직 공부는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관심이 많아요, 이쪽에. 네. 그래서 한글 점자는 이제 우리말의 표기 수단인 한글을 이제 점자로 적기 위해서 창안한 표기 문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박두성 선생이 이제 초성, 중성, 종성 있잖아요. 우리 한글을 보면요. 그 표기 방식에 맞게 6점을 이렇게 조합해서 표기할 수 있는 이름이 신기합니다. 훈맹정음을 창안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글은 훈민정음이죠. 네, 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한 글자니까 훈맹정음이라는 이름을 네, 붙였다고 해요. 이제 한글 점자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에요. 전 이거는 몰랐는데 네, 법정 기념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최근이래요. 최근 이제 보통은 민간 단체 행사로 개최되다가 2020년 이제 12월 되게 최근이죠. 네, 점자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기념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글날 있죠. 10월 9일이고요. 한국 수어의 날도 있어요. 2월 3일. 네, 이거와 함께 이제 언어 관련해서 법정 기념일로서의 이제 위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글 점자 주간도 있어서요. 딱 이제 이번 주 정도가 될 텐데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네, 한국에서는 한글 점자 주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이제 점자가 이제 있는데요. 히라가나랑 이제 좀 맞춰보면서 어떻게 표시되어 있나 좀 보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 언젠가는 좀 한글의 점자랑 좀 히라가나 점자를 좀 비교하는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한국에 그래도 이제 한글날 이제 문자 그리고 한국 수어도 최근에 조금 인식을 많이 바뀌어서 수화라기보다는 수어라는 네,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수어의 날도 있고요. 그리고 점자의 날도 네, 있네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수어를 배우고 있어요. 네, 일본 학생한테 저희 학교에 이제 수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 있어서 네, 그 지난 학기에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이제 수어 이제 강좌라는 이제 종이를 본 거예요. 안내 그걸 보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때 지난 학기는 저랑 이제 수업 시간이 좀 안 맞아갖고 이제 참여를 못했는데 혹시 이제 가을 학기에 시간표가 새로 나오면 알려달라 했는데 이제 다행히도 제가 수업이 없는 시간에 이제 강좌가 이제 운영이 돼서 네, 학생한테 네,
지난주부터인가? 네,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클럽이었어요. 동아리가 수어 동아리여갖고요. 그래서 한국의 좀 기본적인, 기초적인 수어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숫자라든가 한글을 이제 손가락으로 쓸 수 있거든요. 네. 다 쓸 수 있고 좀 기본적인 거 뭐 빨갛다, 파랗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쁘다 이런 거, 즐겁다 이런 거는 좀 수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 수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뭐 겨우 두 번째 배우는 거긴 하지만 비슷하면서도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숫자는 비슷해. 숫자는 완전 똑같았어요. 그래서 꽤 도움이 됐답니다. 네. 숫자는 이제 완전 똑같았고 히라가나를 지금 외우고 있는데 좀 이렇게 상상력을 많이 이제 필요로 해요. 수어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뭐 그 근원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키 같은 경우에는 키츠네에서 나왔어요. 일본의 수어 같은 경우에는요. 키츠네 모양을 손으로 하면 그게 키라는 이제 수어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력을 조금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요런 암기는 되게 잘해요. 네. 이게 상상을 해서 뭔가 연관시켜서 이렇게 기억하는 걸 되게 잘해서 그래서 히라가나도 거의 다 외웠어요. 좀 헷갈리는 게 몇 개 있긴 한데요. 이제 그거 빼고는 거의 다 외웠고 이제 제 이름도 이제 수어로 이제 한글 수어도 쓸 수 있고 이제 일본의 이제 히라가나로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기초 단어 배우고 있고 다음부터 좀 문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제 수어를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어랑 조금 비슷한 점도 많고 해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 점자랑 같이 한일 좀 비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도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는 배울 게 참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바빠갖고요. 오늘도 아침부터 바빴어요. 이제 1교시에 수업이 있다 보니까 1교시 수업 있고 회의도 점심시간에 회의가 들어왔고 제가 다른 일을 좀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회의도 있었고요. 학생 뭐 봐줘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한번 봐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하게 바빴네요. 네. 이상하게 지지난주부터 이제 쭉 바빠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빠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수업 준비 같은 걸 할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약간 미루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대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밀리는 일이 있어요. 네, 그게 좀 쌓이다 보니까 이제 맨날 허덕허덕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주말에도 이제 출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11월이 된 것도 저는 어제사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11월이네? 라고 어제 이제 이제 이번 주 휴일이 있어갖고 휴일이 돼서야, 한숨을 돌리면서, 11월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번 연말에도 못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원래대로라면 코로나 전이라면 한 9월이나 10월쯤에 티켓을 사거든요. 네, 비행기 티켓을 사서 연말에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12월에 못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2월 연말 연시 이렇게 끼고 해서 잘만 조정하면 한 3주 정도를 제가 쉴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요. 좀 3주 정도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못 가는 이유가 뭐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직항이 없다는 거. 예약은 받기는 하는데 그게 진짜로 날지 어떨지 비행기가 이제 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직항이 없다는 거. 한국 쪽은 이제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저 같은 뭐 백신도 다 완료했으니까 접종 완료를 했으니까 한국 쪽은 이제 그 격리가 면제인데 이제 일본 쪽이 격리가 면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좀 날짜 수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거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직항이 없으면 도쿄를 가야 되잖아요. 네, 도쿄의 나리타 공항 이제 근처에서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죠. 네, 그래서 직항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제 올해 연도도 이제 연말에는
일본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마음을 비웠어요, 이제. 전에는 이제 다음 달이면 가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이쯤 되니까 좀 약간 마음이 비워지더라고요. 언젠간 가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적어도 이제 연말은 못 가도 내년 한 3월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그마한 희망을 품어봅니다. 네. 세상에 한국 갈 일이 이렇게 희망까지 품을 일이었나요? 세상에나. 지금 뭐 위드 코로나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갖고요. 네,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길 바라면서 네, 다음 곡 듣고 올까요? 네, 다음 곡은요, 방탄소년단이 부릅니다. 마시티. 삿포로 미술전 사토 타케시 개최 안내입니다. 삿포로 예술의 숲 미술관에서는 삿포로 미술전 사토 타케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치토세시에서 태어나 현재 삿포로시와 이시카리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사토 타케시는 1980년대 전반부터 황량한 대지의 탑과 옛날 건축의 잔존물을 배합한 무인도시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행으로 방문한 인도 서부의 성체도시 자이푸르, 특히 동지의 천문대의 잔존물을 착상의 기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화가들은 도시 상공에 떠다니는 건축물과 석관, 광선에 무너지는 탑 등 다양한 모티브를 적용하여 하얀 캔버스에 정적의 도시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물상이나 실내화를 다룬 초기 작품을 시작해서 작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한순간을 포착한 도시 풍경이나 상공을 가르는 한 줄기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최신작에 이르기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화가의 그 걸음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화뿐만 아니라 입체 작품이나 사진, 시를 함께 전시함으로써 작가의 제작에 관통하는 세계관을 제시하고 다채로운 창작 활동을 계속하는 작가의 전모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9일 토요일부터 2022년 1월 10일 월요일까지이며 11월 4일 이후에 월요일과 연말 연시에 휴관합니다. 개관 시간은 9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관람료는 일반 1,000엔, 고등학교, 대학생은 700엔, 초중등생은 400엔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마시티를 들었는데요. 네, 이 곡이 참 재미있어요. 네. 이제 각 멤버가 자신이 태어난 곳에 대해 노래를 하는데요. 뭐 주로 이제 보통 랩 멤버라고 하죠. 이제 3명의 이제 랩 멤버의 이제 래퍼 멤버들의 이제 곳이 주로 소개가 되는데요. 이거 이제 한국의 각 지역 설명할 때 활용하는 곡입니다. 네. 가사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일단은 이제 일산이 나오는데요. 일산이 경기도에 있죠. 이제 서울의 근처에 있는 이제 경기도의 일산인데요. 일산의 이제 이 멤버의 이제 얘기에 의하면 네, 한강보다 호수공원이 좋아, 막 이런 것도 나고요. 세상에서 가장 조화로운 곳, 네, 집 갔던 라페스타, 또 웨스턴도, 막 이런 얘기가 이제 장소도 나와요. 라페스타는 저도 한번 가봤어요. 네, 그래서 일산에 있는 이제 명소죠. 명소가 이제 좀 나오기도 하고, 재밌는 건 광주랑 대구인데요. 네, 광주 출신의 이제 멤버가 이제 광주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제 무등산이 나와요. 무등산 하면 수박이 유명하거든요. 무등산 수박이 굉장히 유명한데 한국에서 엄청 비싸요. 네. 무등산도 나오고요. 이거 재밌는 게 나 기아 넣고 시동 걸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이제 물론 자동차의 기아를 뜻하는 것도 있지만 이 광주가요. 이제 야구팀이 있어요. 기아 야구팀이 이제 이 광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야구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마 그래서 기아를 넣지 않았나. 네. 기아를 넣고 시동 걸어가 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근데 알파벳으로 KIA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구단의 설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구절이 있는데 모두 다 눌러라 062-518. 네, 5.18 하면 이제 한국에서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사건이죠. 네, 광주 이제 민주화 항쟁, 광주 이제 민주화 운동을 말하는데 5월 18일이죠. 이게 이제 가사에 있다는 게 저는 처음에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되게 자신의 이제 태어난 광주의 역사를 되게 잘 알고
그거를 이제 좀 자긍심으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대구도 재밌어요. 네, 대구에서 태어난 멤버의 이제 부분을 보면 저 이거 듣고 되게 웃겼어요. 저는 가사를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가사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찾아봤는데 수혈 받기엔 좀 힘들어. 몸속에는 파란피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맥을 잘 모르면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웬 파란피?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까 이제 광주는 야구단이 이제 기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구는 삼성이에요. 네, 삼성 로고를 보면 아마 일본에서는 삼성 로고를 아마 거의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보통은 네, 삼성이라는 알파벳으로만 좀 알려져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로고가요 파란색이에요. 네, 삼성 로고가 파란색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몸속에는 파란 피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대구를 거점으로 하는 야구팀이 이제 삼성이에요. 네. 그래서 삼성팀 응원하는 이제 팬들이 굉장히 좀 자부심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몸속에는 파란 피라고 이제 보통 팬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가사가 나와서 좀 웃겼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좋구나. 그래서 근데 대구 하면 사실은 이미지가 많이 없어요. 좀 가장 더운 곳이라는 이미지밖에 저는 없었는데 여기 가사도 나왔지만 솔직하게 말해 대구 자랑할 게 별게 없어.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대구의 자랑. 이거는 정말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대구에서 태어난 방탄소년단 멤버가 어쩌면 가장 유명하고 대구라고 하면 이제 뭐 이 사람이다라고 내세울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제 노래를 처음에 알고서 와 정말 자기 고향, 자기 출신 지역을 굉장히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 출신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저도 서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네, 이 곡을 듣고서 와 대단하다. 자기의 이제 본질인 거잖아요. 출신지라고 하면 자기의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그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를 보고서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외국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은 뭐 부산 정도 그리고 인천은 이제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인천 정도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수업 시간에 이제 각 지역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이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가 그냥 나온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거 최근에 이게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업 준비하다가 네,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경상도라는 이름이 이거 의외로 오래됐더라고요. 1314년 무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이름인데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따서 경상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신기하죠.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그리고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네,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 쪽을 보면 이제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 함경도는 함흥과 경성,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를 이제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진짜 뭐 따로 공부를 안 하면 뭐 한국 사람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게 많네요. 네, 사람은 정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경기도가 없죠. 네, 경기도란 이름은 어디서 나왔을까? 네, 다른 거는 다 이제 두 도시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경기는 좀 기로 시작하는 말이 없지 않나요? 네,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고려 태조 이제 왕건은 919년에 이제 도읍을 철원에서 이제 개성으로 옮겼는데 이제 고려 6대왕 성종이 개성을 개성부로 고치고 그 아래 경현과 기현을 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나오는 것 같죠? 네, 도읍과 가까운 지역을 경현, 그리고 먼 지역을 기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현과 기현의 첫 글자를 딴 게 바로 경기라는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려 성종 때 경기도는 이제 도자가 없이 그냥 경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고려 8대왕 현종 때가 돼서야 지방제도가 정비되어서 도읍과 이제 경기가 이렇게 나뉘게 된 거죠. 이제 이때 경기가 비로소 도읍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독립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다른 거는 다 이제 두 도시의 이름이 이제 합쳐져서 생긴 건데 경기도는 대체 뭘까 싶었는데 네, 이러한 유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되게 이번에 저는 알았던 사실인데 제주도가 원래 전라남도래요. 전 몰랐어요. 제주가 원래 전라남도에 속했는데요. 1946년에 이제 전라남도에서 분리되고 이제 승격돼서 제주도라는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합니다. 네. 저 이거는 이번에 이제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반성도 많이 했어요. 한국인으로 한국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심지어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런 걸 몰랐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반성도 했습니다. 네. 한국의 각 지역에 대해 좀 재미있고 쉽게 쓰여진 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써야 될까요? 네. 누군가 좀 써줬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린, 알아요. 네, 린이 부른 알아요 듣고 왔습니다. 자, 린의 목소리는 참 드라마 OST에 참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신 알아요라는 곡은요, 지금 방영 중이죠. 드라마 연모의 이제 사극인데요. 연모의 OST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제 헤르프 몬달에서도 시간은 거슬러라는 곡을 불렀죠, 린이. 그리고 이제 별에서 온 그대에서 마이 데스티니 또 불렀죠. 되게 특유의 그 사람을 울리는, 가슴을 울리는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애절하잖아요. 네. 요즘 이 이제 알아요가 OST인 드라마가 연모인데요. 소재가 굉장히 독특해요. 아마 앞으로도 안 나올 소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임금이 하나의 왕이죠. 왕이, 조선시대의 왕이 여자였다면? 라는 상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버려졌던 이제 여자아이가 그 오빠가 죽게 돼요. 그 왕세자였던 오빠가 우연히 이제 사건에 휘말려서 죽게 되는데요. 그 오빠를 대신해서 그 여동생이 이제 왕의 역할을 합니다. 네, 여장 남자죠. 네, 여장 남자를 다룬 드라마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성균관 스캔들도 그렇잖아요. 성균관 스캔들도 이제 여장 남자를 한 이제 여자아이가 이제 그 예전에 뭐 조선시대 대학교였죠. 성균관에 들어간 네, 그런 에피소드였고요. 뭐 그거 말고도 여장 남자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커피 프린스죠. 네, 커피 프린스. 저는 커피 프린스가 제일 그럴듯했어요. 보통 여장 남자를 하면 굉장히 여성스럽거든요. 이게 왜 저 사람을 못 알아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아무리 드라마라고는 하지만 여자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너무 예쁘게 나오시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커피 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되게 그러니까 예쁜 남자일 것 같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이제 그 겉모습이나 네, 그런 게 되게 잘 구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소위 말하는 여장 남자를 굉장히 잘 구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가 제일 기억이 남네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의 여장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왕까지는 안 가잖아요. 사실 왕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특히 조선시대에 이제 남녀의 차별이 심했던 그런 시대에서는 더더군다나 여자가 남장을 하고 왕이 된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이제 좀 그야말로 드라마틱하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마도 여배우 중에서는 최초로 왕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우로서는 굉장히 해보고 싶은 캐릭터일 것 같아요. 저 같아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도 연모 그냥 재미있게 보고 있는, 이게 넷플릭스 동시방영이라서요. 다행히도. 네,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소재가 굉장히 특이한데, 이렇게 상상력이 필요한 게 이제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스토리가 이제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건데,
드라마 궁도 굉장히 상상력이 좀 많이 필요했던 드라마였던 거. 좀 옛날 드라마라서 지금 뭐 리메이크가 되니 마니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제가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벌써 리메이크를 하다니. 생각해보니까 한 15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드라마 궁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쇼킹했었어요. 네, 아직까지 이제 조선시대의 왕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 이라는 이제 상상력에서 출발을 한 드라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왕실이 있다면 이라는 이제 상상인데요. 네. 그 되게 잘 구현을 해낸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서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좀 리메이크가 된다면 이제 그거보다 좀 부담감을 안고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드라마가 너무 잘 만들어서. 네. 하지만 기대됩니다. 뭐 만약에 리메이크를 한다면요. 그리고 상상력이 되게 돋보이는 드라마로 전 대장금도 굉장히 상상력이 돋보이거든요. 이제 원래는 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역사서에 딱 한 줄이 있었대요. 그 어떤 여자가 요리사가 되었다. 네, 왕의 그 요리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한 줄에서 시작된 스토리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작가들이나 감독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소재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그거를 확장시키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요. 그 신입사관 구혜령도 꽤 재밌게 봤어요. 원래 이제 사관이라는 게 이제 그 사건 일어나는 모든 걸 기록을 하는 조선시대의 이제 직업이었거든요. 그 왕 옆에서 아마 사극을 보시면 왕 옆에 계속 적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사관인데 원래 사관의 역할이 모든 말을 적는 거래요. 그래서 왕이 좀 말실수를 하고 나서 이거는 적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 왕께서 이거를 적지 말라라고 하셨다까지 쓸 정도로 사관이라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적었다고 해요. 그 덕에 지금 이제 역사서가 이제 남아서 그 덕에 이제 지금 그 시대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관이 이것도 역사서에 한 줄 정도 표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 사관을 뭐 여성으로 함이 어떨런지라는 의견을 왕에게 제출하였다. 뭐 이런 식의 한 줄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출발한 이제 신입사관 구혜령은 이제 여자가 이제 사관으로 들어갔을 때의 해프닝. 네. 을 다뤘습니다. 이것도 꽤 재밌게 봤어요. 이거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복도 되게 예뻤어요. 여기서는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드라마를 보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드라마 연모가 어떻게 끝날지는 되게 저도 궁금합니다. 네. 나중에는 돌아가겠죠? 성별로요? 좀 아깝긴 해요. 만약에 제가 작가라면 끝까지 안 들키고, 네. 끝까지 안 들키고 지금은 왕세자거든요. 네, 왕이 돼서 좋은 정치를 벌이는 모습에서 끝나게 하고 싶은데 이것도 로맨스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로맨스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네요. 네, 좀 재미있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 듣고 올게요. 다음 곡은요, 전소미가 부릅니다. 쏘쏘. 네, 저기 1902년에 이제 헝가리 가운데 최초로 고종황제를 아련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헝가리 신부인 이제 버이 삐테르라는 이제 분이 이제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면서 당시의 이제 시대 상황과 자신의 느낌을 적은 일기하고 저서가 이제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요. 보통 이 무렵 있잖아요. 1902년이라든가 약간 요 무렵에 외국인들이 쓴 글이 굉장히 좀 몇 권 있어요. 네. 당시 이제 한국에 왔던 조선이죠. 그 당시에는 조선에 왔던 외국인들의 눈으로 본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글들은 좀 몇 편 있는데요. 보통은 굉장히 어둡게 썼어요. 네, 거의 망할 직전의 나라여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어둡게 쓴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 굉장히 좀 밝게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는 저도 좀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네, 좀 밝게 써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00년 전 헝가리 신부가 마치 100년 후에 한국 국민들께 보내는 편지 같은 글이라는 평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며 지구상에서 한국보다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극동의 가장 매혹적인 지역이다.
굉장히 이게 찬사를 보낸 거죠. 이 정도면요. 굉장한 찬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조선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발전의 일반적인 길을 에둘러서 대단한 속도로 근대적인 업적들을 성취하고 있다. 마치 100년 후에 지금을 예견한 듯한, 진짜로 예견한 듯한 그런 글이기도 해요. 이걸 보면요. 그 다음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들었는데요. 내가 과거에 예언한 바와 같이 부산은 파리에서, 베를린에서, 그리고 성 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한 호화로운 국제열차가 당도하는 대륙의 최종 지점이 되었다. 부산은 이제 실제로 그 종착역이 된 것이다. 네, 정말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통일이 돼서 이제 한반도를 이제 건너갈 수가 있다면, 가로지를 수 있다면,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아니면 유럽에서 출발한 열차가 부산에 당도하는. 네, 한국 사람들은 부산에서 시작돼서 쭉 이제 이어져서 갈 수 있잖아요. 대륙으로요. 대륙을 통과해서 중국을 거쳐서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차만 타고요. 와, 그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 글을 보고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는 황홀한 자연과 자연에 나의 감성에 강렬한 영향을 미친 이 나라, 이제 한국이죠. 한국을 떠나기가 매우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야, 이런 것도 굉장히 찬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이 다음과 같다고 해요. 세상 그 어느 누가 극동아시아의 태동에서 야기되어지는 영향력을 미리 알 수 있겠는가? 세상의 무대는 더 이상 대서양의 지력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 지역으로 옮겨질 것이며, 그때에는 아시아와 미국, 캐나다와 시베리아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한국과 한국민이 미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정말 지금 시대를 예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여러 가지 K-팝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컨텐츠들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퍼지면서 굉장히 영향력이 생겼잖아요. 한국이라는 이제 브랜드로 봤을 때 브랜드가 좀 이제 강화되는, 높아지는, 소위 말해서 값어치 있는 이름이 되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100년 전에 이제 목도를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대가 이런 느낌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전문이 만약에 번역이 된다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11월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의 이제 시행을 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식당, 카페 같은 시설들은 거의 이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일본도 지금 삿포로도 그렇게 변했죠. 네, 시간이 굉장히 늦게까지, 그리고 인원수도 아마 제한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좀 위드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기다렸던 거는 이제 항공업계죠. 네, 항공업계. 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국제선의 운항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제발 삿포로에도 생겼으면 좋겠다. 신치토세에 제발 좀 들어와라라고 지금 저는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호놀룰루, 네, 노선도 생겼고요. 네, 시드니나 오클랜드 같은 이제 정기편 운항도 재개한다고 합니다. 네. 저가 비용 있잖아요. 저비용 항공사들도 이제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확대가 돼서 신치토세 공항에도 한국의 이제 직항편이 들어오길 바라면서, 네, 오늘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요,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이고요. 네, 다음 방송은 11월 2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